엘비스가 군대 갔다고 할 때 제가 의아했던 게 내가 아는 그 시절 미국인들은 대부분 군대를 안 갔는데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대본도 안 쓰고 한 반나절을 이것만 뒤졌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이 당시에 미국 군대는 자원봉사자들로 인원을 채우고 부족한 인원을 순서에 따라서 징집했다고 합니다. 엘비스는 성인이 되자마자 징집 리스트에 올라가기는 했는데 자기가 우선순위도 아니고 하니까 군대에 갈 거라는 생각을 안 한 거죠. 1957년 초 신체검사 1급 나올 때까지만 해도 설마 가겠어 하던 게 12월에 현실된 겁니다. 큰일 났죠. 당연히 미국도 두 쪽으로 갈라져서 난리가 나요. 우리 오빠 보내지 말아랑 저놈 빨리 보내버려라가 양립했다고. 그리고 엘비스가 영화 일정 때문에 입대를 한 차례 미루니까 저놈 수 쓴다고 또 난리가 나고요. 자,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은 엘비스는 이때 크게 상심했다고 해요. 하지만 톰 파커 대령은 뒤에서 계속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뭐가 최선일까? 사실 대령은 이전부터 엘비스의 군입대에 대비했다고 하는데 결론은 그냥 가라. 잔머리 쓰지 말고 일반병으로 가라. 이때 복잡한 계산을 정리해보면은 이런 거였죠. Great balls of fire. Go, Johnny, go, go. 로큰롤의 시대가 열렸는데 이때 업계는 로큰롤은 한때의 유행이라고 생각을 했다. 보수층의 반발은 여전히 엄청났고 그래서 나중에는 대놓고 탄압하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 프랭크 시나트라까지 로큰롤은 사악한 음악이라고 논평을 했을 정도로. 그렇다면 엘비스는 이런 이미지로는 안 되거든요. 보수층의 지지도 얻고 롱런 하려면은 이미지 변신이 필요했으니까 기왕 가는 거 애국자가 돼서 2년 열심히 하고 오라는 거죠. 몇 주만 군사훈련 받고 그 다음부터는 편히 봐주겠다는 제안을 미군에서도 했다고 하는데 거절하고 일반병으로 갑니다. 그리고 2년간 로큰롤을 방관하는 동시에 모두에게 사랑받는 엘비스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머리도 자르고 근데 언론 앞에서 한 번 더 잘라야 되니까 좀만 자르고요. 그렇게 다 보여진 채로 2년 훌훌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미리 녹음해둔 곡을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그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If you're looking for trouble, Well, a hard-headed woman, a soft-hearted man, been the cause of trouble ever since I was... then there's a fool such as 그렇다면 이렇게 군대를 보내자는 대령의 계산은 맞았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엘비스가 군복무를 하는 동안에 로큰롤은 거의 나락에 빠졌거든요. 아까 영상에 등장했던 제리 리 루이스는 1958년에 13살짜리 사촌동생이랑 결혼했다가 걸려서 그냥 나락을 갑니다. 그리고 척 베리도 59년에 14살짜리를 자기 클럽에 고용하려고 했다가 감옥 신세를 졌고요. 버디 올리와 리치 발렌스 같은 가수는 59년에 같은 비행기를 탔다가 사고로 요절을 했고 로큰롤이 이때 거의 그 대가 끊길 뻔하긴 했어요. 또 군대 안에서의 엘비스는 찰리 하지라는 음악가를 만나서 베프가 됐고 보컬도 배웠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들은 음반도 주로 스탠다드 팝이었다고 하니까 본인도 이때 장르 전환을 준비했고 더 나은 커리어를 또 데뷔를 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때가 마냥 힐링하는 시간만은 아니었던 게 바로 이 군 시절을 견디기 위해서 엘비스가 각성제를 시작하고 졸지 않기 위해서 흥분제를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자신이 평생 의지해오던 어머니도 이 엘비스의 복무 도중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엘비스는 죽을 때까지 그 좌절감과 외로움에 시달렸는데 훗날 약물 중독과 평생을 싸우는데도 이때 지분이 컸다고 해요. 그렇게 일장일단을 모두 아는 엘비스는 서독에서 복무를 마쳤고 1960년에 금이 완양하죠. 그리고 뭘 했냐고요? 프랭크 시나트라 쇼에 나갑니다. 로큰롤은 사악한 음악이라고 까던 그 사람이랑 서로 노래를 바꿔 부르고 이제는 포용의 엘비스가 돼요. We work in the same way, only in different areas.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Cause there's no nicer witch than 자, 이 시절에는 앨범 수록곡과 싱글 발매가 별개였고 중요한 곡들은 다 싱글로만 발매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앨범들에는 조금 덜 주목한 감이 있는데 사실 엘비스 하면은 들어야 할 앨범도 꽤 많습니다. 수많은 오마주를 낳은 1집을 비롯해서 1960년에 나온 Elvis is Back 앨범도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군대에서 엘비스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음악을 하고 싶어 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앨범이에요. 장르 구분만 봐도 락, 팝, R&B, 블루스, 락앤롤, 가스펠 싹 다 넣어놨고요. 더 놀라운 거는 1960년에 최대 히트곡 3개는 이 앨범에 수록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노래는 싱글로, 아닌 노래는 앨범으로 뺀 건데 fever all through the night. Stick because I'm stuck on you. It's now or never. Are you lonesome tonight?
Darling, please surrender. 엘비스 역사상 최대 히트곡 중 하나인 It's Now or Never는 오솔레미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곡이고요. Are You Lonesome Tonight은 이미 몇 차례 히트했던 곡을 엘비스가 번안한 것, 이전에 비해서 더욱 발전한 엘비스의 보컬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노래 제목이 뭔가 엘비스의 인생과 겹치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들을 들어보시면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잖아요. 엘비스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10대들 엘비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엘비스의 음악적인 욕심도 있었지만은 톰의 의중도 상당히 작용을 했죠. 이때 엘비스는 말 그대로 음악에만 집중하고 톰이 뒤에서 모든 걸 관리했다고 하는데, 1편에서부터 제가 톰은 다른 가수들을 모두 내려놓고 엘비스 하나만 바라봤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거는 엘비스가 너무 좋아서 그랬다기보다도 엘비스 한 명의 상품성이 다른 모든 사업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비스는 돈 버는 기계입니다. 이 계약도 조금 더 안으로 파고들어 보면은 톰은 엘비스 수입의 무려 50%를 가져갔다고도 하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었죠. 화려하게 복귀한 엘비스는 이후로는 깊은 슬럼프에 빠지는데, 왜냐하면은 이때부터 음악 활동을 중단하고 영화로만 활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령의 뜻으로. Wise men say falling in love with Return to sender. No such number, no such song. Bossa Nova, Bossa Nova. Viva Las Vegas. Viva. 콘서트로 1961년부터 7년 동안 딱 멈췄죠. 왜냐하면은 영화가 돈이 됐으니까. 엘비스는 거액의 돈이 오고 가는 계약에 묶입니다. 엘비스의 제대 후 첫 영화였던 GI 블루스 같은 경우는 엘비스가 군인으로 출연해서 이미지와도 딱 어울렸는데 당연히 큰 히트를 냈고 이후로도 거의 30편 가까이 되는 영화에 출연을 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엘비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는 커리어였죠. 자, 물론 엘비스는 영화도 하고 싶어 했고 연기 연습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영화판도 자신을 원하긴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배우로서의 자신이 아닌 그냥 나라는 상품인 거죠. 나오면은 무조건 노래 부르게 시켰고, 부르면 흥행, 안 부르면은 덜 흥행. 그렇다고 곡의 퀄리티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이때 당시에 출연한 영화들도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영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티스트로서도 배우로서도 진보를 이루지 못한 건데, 당연히 그 중심에는 톰 파커 대령을 둘러싼 비즈니스가 있었어요. 엘비스의 다큐멘터리에서는 영화판에서의 7년은 엘비스를 불안하게 했다. 엘비스는 음악이 없는 삶에 지쳐갔다고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이 더 안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때 망한 줄만 알았던 로큰롤은 어떻게 됐죠? 1962년에 영국에서 웬 4인조가 갑자기 데뷔를 해가지고 It's been a hard day's night, and I've been looking when I get over you. I find the things that you do. 락앤롤 개같이 부활. 이 격변의 시류에 자기는 한가롭게 별 볼 일 없는 영화나 찍는 느낌. 돈만 많은 우울한 스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엘비스는 이미 엄청나게 술을 마시고 약물을 했답니다. 이게 그냥 마약을 했다기보다는 이 당시에는 처방도 쉽게 되고 위험성도 덜 알려진 그런 약물들에 중독이 된 거였다고 해요. 우리가 잠이 안 오네, 수면제 먹어야겠다, 너무 떨리네, 안정제 좀 먹어야겠다, 이 복용량이 갈수록 많아진 느낌? 억지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고 그랬다죠. 거기에다가 엘비스가 스트레스 쌓이니까 더욱더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게 되는데, 이 생각날 때마다 계속 먹는 거예요. 젊을 때는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살이 30줄 넘어가니까 식욕과 비례해서 훅훅 불어납니다. 그 크리스피 크림 도넛 아시죠? 제가 엘비스 노래를 모를 때도 엘비스가 크리스피 크림 사랑했다 하는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정도였어요. 하루에 거의 뭐 한 박스를 먹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말년에는 이 살이 주체가 안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살찐 엘비스로만 기억에 남기도 했으니까 이때 엘비스의 자신감은 최악이었고 무언가 반전이 필요했어요. 엘비스의 디스코그래피를 살펴보면은 중간중간에 가스펠 앨범이 하나씩 보이는데, 엘비스는 초심과 열정을 되찾고 싶을 때 항상 가스펠을 듣곤 했다고 하죠. Now I'm happy in the chapel. How great thou art.
7년 동안 계속 엘비스를 굴린 대령도 이거를 느낀 겁니다. 엘비스가 다시 의욕을 되찾을 수 있는 무언가 필요하겠다. 자, 옛날부터 엘비스를 지탱해온 매체는 역시 TV였어요. 엘비스는 TV에 몇 차례 대인 경험이 있어가지고 TV 출연을 안 좋아했다고 하지만은 사실 TV가 없었다면은 엘비스로 없었다.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시대에 맞춰서 보급된 TV가 엘비스의 다리 떨기를 전국적으로 퍼뜨렸다. 그 시절에 TV는 파급력이 남달랐고 그래서 대령은 스크린이 아닌 TV를 통해서 위기를 타개하고자 결심. NBC 방송국과 묶음 계약을 맺어요. 야, 우리 엘비스가 요새는 스크린에만 나오지 TV에는 안 나오잖아. 내가 1시간짜리 스페셜 너희한테 줄게. 대신에 엘비스 나오는 영화 제작 지원 좀 해줘. 그렇게 엘비스 스페셜을 하게 된 방송국은 고심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보여줄 거는 과거의 엘비스라. TV로 떴던 엘비스는 다시 TV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Please